70년 넘게 세상과 단절된 섬나라 쿠바. 이 나라는 돈 없이 거래하고 화장실도 부족하며 인터넷조차 제대로 없는 등 직접 가본 사람들조차 충격을 받을 정도로 신비한 곳입니다. 눈을 떼지 마세요. 쿠바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15가지 금지 사항과 황당한 이야기들을 통해 당신은 이 나라의 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16번, 인터넷을 모르는 나라. 쿠바에 가면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바깥 세상과의 모든 연결이 즉시 끊기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쿠바의 인터넷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쿠바는 세계에서 인터넷 통제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90년대에 도입된 이후 예산 부족과 정부의 검열, 미국의 경제 제재, 그리고 높은 관세 등으로 인해 인터넷 발전은 사실상 정체되어 있죠.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쿠바 국민 대부분은 인터넷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2018년 1월이 되어서야 고속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약 500곳 생겼지만 가정용 인터넷이나 모바일 데이터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쿠바의 인터넷 인프라는 전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요금도 매우 비쌉니다. 대부분은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접속해야 하며 요금은 시간당 약 $2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기 때문에 속도는 말도 안 되게 느립니다. 게다가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해야 합니다. 설령 휴대폰과 인터넷 연결이 있다고 해도 정보 통제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조차 쿠바 사용자에게는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쿠바의 인구가 1,100만 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6번, 코카콜라 금지. 코카콜라는 1900년대부터 미국인들에게 사랑받아온 음료로 이제는 전 세계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카콜라를 구매할 수 없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쿠바와 북한입니다. 과거 코카콜라는 1906년 쿠바의 첫 번째 병입 공장을 세웠지만 피델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은 이후인 1962년 무역 제재로 인해 생산이 강제로 중단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멕시코에서 수입된 코카콜라를 판매하는 가게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 가격은 2배나 비쌉니다. 물 한 병 구하기도 어려운 이 나라에서 럼주는 도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하죠. 13번, 배급표로 물건을 사야 한다. 쿠바는 진정한 저개발 국가이며 외부에 보여지는 것처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개인의 쇼핑 활동조차 정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습니다. 2019년부터 쿠바 정부는 닭고기, 달걀, 쌀, 콩, 비누 등 기본 생필품에 대해 구매 할당량을 설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배급 제도는 1959년 쿠바 혁명 이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놀랍게도 2024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쿠바에서는 국민들이 배급표를 가지고 시장이나 암시장 같은 곳에 가서 한 달치 쌀, 우유, 빵을 수령받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쿠바인들은 배급표를 이용해 일정량의 물품을 정해진 가격보다 저렴하게 추가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가구는 인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만큼만 구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양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쿠바 배급표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나 슈퍼마켓, 쇼핑센터 등에서 일반 가격으로만 물건을 구입해야 합니다. 12번, 무상 의료 서비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나라 쿠바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이 아주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쿠바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발전되어 있으며 이곳의 의료진은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치료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질병들을 치료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 WHO는 쿠바를 세계 최초로 모자간 HIV 감염을 완전히 차단한 국가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쿠바에서 의사의 급여는 국민 평균 소득의 40배에 달합니다. 그 대신 국민들은 병원 치료와 가정 간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쿠바는 세계에서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약 8.4명에 달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2.6명, 이탈리아는 4.1명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쿠바로 치료를 받으러 오고 있으며 그 결과는 종종 기대를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11번, 피데를 비판하지 마라. 쿠바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절 중 하나는 정치적인 농담을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쿠바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라 하더라도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피델 카스트로를 비판하는 일은 체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로 1959년 혁명 이후 2008년까지 장장 수십 년간 쿠바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특수 정책을 도입하며 공산주의 정치 및 경제 체제를 구축했죠. 그의 정책과 통치는 사람마다 극찬을 하기도 하고 혹독히 비판하기도 하지만 쿠바 내에서는 피델 카스트로에 대한 비판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심한 경우 처벌이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번 속옷으로 팁 주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쿠바에서는 돈뿐 아니라 속옷 같은 선물 형태로 팁을 주는 걸 직원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쿠바에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팁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지만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팁을 통해 수입을 보충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팁은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만족도에 따라 달라지며 정해진 금액 없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현금으로 팁을 주는 사람도 있고 계산서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손님이 직접 준비한 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 간단한 과자나 작은 선물을 캐리어에 챙겨가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 직원이나 관광 가이드는 샴푸, 낚시도구, 속옷, 선글라스, 문구류, 장난감 같은 물품을 팁과 함께 받으면 무척 고마워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선물을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주는 것은 피해야 하고 작은 선물처럼 포장해서 조용히 건네는 것이 예의입니다. 9번 경찰이나 군인 촬영 금지. 쿠바에서는 군인, 경찰, 공항 직원을 촬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고 사진이 악용되어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쿠바처럼 민감한 국가에서는 그보다 더 심각하게 여겨집니다. 촬영하다 적발되면 바로 스파이로 의심을 받아 매우 불쾌하고 곤란한 신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쿠바가 이러한 촬영을 금지하는 이유는 군이나 경찰의 전략, 시설, 장비와 관련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쿠바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불필요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번 오픈카 택시. 쿠바에 가면 거리 곳곳에서 빈티지 클래식카들이 달리고 주차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드 아바나와 해변 근처 호텔 주변 거리에는 노란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축구공 모양의 헬멧을 닮은 독특한 택시들이 눈에 띕니다. 쿠바의 택시는 마키나 마퀴나와 코코초초라고 불리며 화려한 색상의 빈티지 오픈카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중 코코는 노란색 미니 택시로 운전석 하나와 뒷좌석 2개가 전부인 작은 탈 것입니다. 이 택시는 주로 시내 단거리 운행에 사용되며 현지인에게는 저렴한 요금으로 인기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또한 쿠바 수도 아바나의 대표 명물 중 하나로 이 독특한 택시를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립니다. 자동차 수집가들에게는 아바나의 거리가 마치 천국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쿠바인들에게는 그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일 뿐입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쿠바는 1959년부터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며 자체 자동차 제조업이 전무합니다. 경제 제재로 인해 새 차를 수입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십 년 된 구형 차량을 수리하며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번 돈을 함부로 환전하지 마세요. 쿠바에 갈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하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여행 경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쿠바 현지인이 사용하는 공식 화폐는 쿠바 페소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관광용 화폐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쿠바 페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 달러를 관광 화폐로 환전하고 싶다면 반드시 은행이나 카데카 자대차 환전소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환전을 도와주겠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기를 당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현금은 꼭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워야 하고 겉보기에 순진해 보이는 아이조차도 전문적인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속았는지도 모른 차에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을 최소한으로 가지고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는 쿠바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자비사나 마스터카드는 다른 국가 발급이라면 사용 가능하지만 결제 시 약 11%의 수수료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역번 15세는 여성으로 간주된다. 쿠바에서 15살이나 16살쯤 된 소녀를 보면 소녀가 아니라 여성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쿠바에서는 그것이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쿠바에는 킨세아녜라 퀸차녜라라는 전통 의식이 있는데 소녀가 15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 열립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슷한 의식과 유사합니다. 이 의식은 소녀가 성인이 되는 과정을 기념하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킨세아녜라 의식에서는 소녀가 종종 긴 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하며 마치 작은 결혼식과 비슷한 분위기로 진행됩니다. 파티는 집이나 연회장 등에서 열릴 수 있으며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파티를 여는 것 외에도 이 의식의 일환으로 소녀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물과 축하 인사를 받습니다. 이는 이 특별한 날에 소녀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5번째 생일부터는 소녀가 여성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성인 파티에 참석할 수 있고 화장을 하거나 다리 제모를 하거나 하이힐을 신거나 눈썹을 정리하고 염색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5번. 콩에 중독된 사람들. 쿠바 음식에 대해 토착민, 스페인 이민자, 아프리카인의 혼합 요리로 유명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식당에서 파는 요리들입니다. 일반적인 쿠바 사람들에게는 콩이 주식이며 중국 사람들이 쌀을 먹는 것처럼 쿠바 사람들은 콩을 먹습니다. 쿠바 요리에서는 모로스 이 크리스티아노스 모롯 와이 크리스티아노스 라는 인기 요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쿠반 블랙빈과 라이스, 큐반 블랙 빈스 앤드 라이스 라고도 불리며 이 나라인 쿠바의 식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 음식입니다. 모로스 이 크리스티아노스는 스페인어로 무어인과 기독교인이라는 뜻이며 검은 콩, 흑콩, 스페인어로는 에프리조렛 넥롯과 쌀로 구성된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양파, 마늘, 후추, 오레가노, 카엔 고추, 야자잎이나 월계수잎 같은 향신료를 넣어 함께 조리됩니다. 일반적으로 고기, 특히 돼지고기나 이단 닭고기와 함께 제공되며 바나나 튀김이나 빵과 곁들여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로스 이 크리스티아노스는 쿠바에서 인기 있는 음식일 뿐 아니라 가족 식사나 큰 축제에서도 빠지지 않는 필수 메뉴입니다. 검은 콩은 쿠바 요리에서 매우 중요한 식재료이며 지역 주민에게 단백질과 영양을 공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4번. 공공장소에서 코 파기 금지. 감기에 걸렸든 비염이 있든 쿠바에서는 절대 공공장소에서 코를 파지 마세요. 쿠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코를 파는 것을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깁니다. 쿠바 문화에서는 개인 위생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코를 파는 행위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예의 없음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쿠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코를 판다면 주변 사람들의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반감을 살 수 있으며 비위생적이고 무례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원치 않는 상황을 초래하고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쿠바 문화에서는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예절은 엄격히 지켜지는 편입니다. 이는 마치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것이 대부분의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3번. 시가의 왕국. 쿠바를 이야기하면서 시가를 빼놓는 것은 큰 실수일 것입니다. 시가 생산은 쿠바의 전통적인 산업으로 수백 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고유의 비법과 자연의 축복이 어우러져 쿠바 시가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 시가를 경험해보고 싶어 합니다. 쿠바는 세계 최고의 담배잎을 재배하고 가공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쿠바의 토양, 기후, 재배 기술은 독특한 풍미와 품질을 지닌 담배잎을 만들어냅니다. 더욱이 쿠바 시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손으로 말아 제작되며 완벽한 시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쿠바의 시가 장인들은 보통 고전적인 가공 및 보관 절차를 철저히 지켜 고품질을 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은 서류 없이도 쿠바 시가 20개까지는 면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 밀봉된 상자에 담겨 있고 영수증이 있다면 최대 50개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양은 수입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국적에 따라 가져갈 수 있는 시가의 양에 대한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2번. 발레에 대한 자부심. 쿠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야구이지만 진정한 자부심은 발레에 있습니다. 흔히 러시아 발레는 완성도로 감동을 주고 프랑스 발레는 감성으로 풍부하며 쿠바 발레는 이 둘을 모두 갖췄다고 말하곤 합니다. 쿠바의 예술 문화에서는 전통 음악과 춤 공연, 예를 들어 줌바, 살사 만보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 개성 있는 예술로 여겨지지만 그 중에서도 발레는 국가적 자부심입니다.
쿠바는 풍부하고 인상적인 발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많은 재능이 있고 유명한 발레 무용수들이 쿠바에서 배출되었고 명성 높은 발레 극장과 학교들도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은 알리시아 알론소로. 그녀는 1940년대에 쿠바 국립발레단을 창립하고 쿠바 발레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세대의 무용수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쿠바에서 발레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쿠바에서 발레는 예술 유산의 일부로 여겨지며 많은 쿠바인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레 예술가를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곧바로 날카로운 눈총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1번. 삶을 항상 사랑하기. 쿠바인들은 자부심과 존엄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쿠바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며 쿠바를 방문한 누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쿠바인들은 삶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 원주민 문화가 풍부하게 담긴 다채로운 축제를 자주 열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나라를 알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파리지앵 쇼, 파리시엔 쇼는 대표적인 화려한 축제 중 하나로 원래는 미국인들에 의해 쿠바에 전해졌지만 너무 아름답고 눈부셔서 쿠바인들이 이를 간직하고 발전시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파리지앵 카바레는 고대 쿠바 원주민들의 역사적 모습을 재현하는 장면부터 생명에 대한 환희를 표현하는 화려한 퍼포먼스까지 다양한 무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 쇼의 화려함을 종종 라스베이거스의 공연과 비교하지만 쿠바의 파리지앵 카바레는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매우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합니다. 쿠바 사람들은 다양한 고대 민족의 혼혈로 인해 외모도 아름답고 열정적인데 이들의 격렬한 춤 속에서 그 매력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쿠바라는 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15가지 금기와 기이한 문화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엄격한 규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독특한 문화적 특색과 요리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을 계속 탐험하고 발견해보세요. 채널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